그리고 이제 장 중에 이제 기대했었던 부분들은 결국 우리의 경쟁자가 누구냐를 놓고 봤을 때 중국하고 일본이 주 경쟁자로 이제 놓고 본다 그러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제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맞아도 상대적으로 좀 덜 피해를 보는 거고 오히려 또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도 좀 일정 부분 작용이 됐던 것 같고요. 거기에다 오늘 옵션 만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은 외국인들이 그 밴드 하단을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됐을 경우는 자기네들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도 그걸 조절을 하는데 선물, 현물 다 매도를 했는데 미니 선물 쪽을 통해 가지고 좀 환율을 좀 지수를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막판에 이제 일본 증시가 3.4% 내외에 갔다가 2.7%에 끝나는 걸 확인하면서 바로 우리 증시도 막판 종가에 좀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나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 미칠 영향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고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되는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장 초반에 2% 넘게 급락을 했다가 계속 낙폭을 줄여가더니 결국은 이제 1% 미만으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선반영이 됐었다라는 측면의 해석도 가능하겠고 또는 결국 이제 소위 말하는 관세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사님의 좀 해석이 좀 듣고 싶네요. 오늘이 옵션 만기였었거든요. 주간 옵션 만기였었고요. 그것도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 또 많이 빠지면은 자기들도 이제 수익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단을 좀 일정 부분 제어했던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오늘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 들어오면서 시장에 어떤 지수를 좀 방어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59조 5천억까지 올라왔거든요. 오, 이게 4월 1일 60조네요. 네. 근데 이제 59조 5천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게 6개월 내 최대 숫자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주가 어쨌든 관세 이슈, 그 다음에 이제 그 헌재 선고 이슈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떤 메인 이슈의 클라이맥스일 그렇죠. 가능성 이걸 보고 이제 주가가 빠지면 좀 사겠다라는 대기 매수세들이 어느 정도 있다. 이제 그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7%에서 출발했었고요. 근데 종가를 보니까 마이너스 2.76%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밑에서 많이 7%까지 봤습니다. 네, 출발은 마이너스 7%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데미지별로 생각보다는 크게 입지는 않았었지만 어쨌든 홍콩이 한 2% 정도 빠진 거 그리고 심천이 한 1.5% 내외 정도 빠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유럽 쪽이 보니까 유로존 같은 경우도 한 이제 1.7% 내외 아까 빠지는 거 보고 들어왔는데 네. 그 정도에다 나스닥 선물이 한 3.5% 내외 지금 마이너스인 걸로 봐서는 어쨌든 이 관세 여파는 오늘 내일 계속 이제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이 이걸로 끝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음 주 넘어가면서부터 후속적인 조치라든지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번 주가 단기적으로는 어찌됐든 매도 클라이맥스일 가능성은 있다. 근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반등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셌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게 올라왔고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오늘 사실 이제 관세 두들겨 맞으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환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환이 1,464원? 뭐 1원 정도 올라 있는 정도? 제가 장 초반에 방송할 때는 1,470원 살짝 넘더라고요. 네, 급등했다가 이제 환이 안정이 됐죠. 근데 이제 환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 기점을 보시면은 4월 1일 날 헌재 선고일을 갖다 확정하면서부터 맞아요. 네. 그날 1,476원까지 올라갔었던 게 1,466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막판에 70원대가 끝이 나긴 했지만 그리고 어저께 다시 또 60원대로 떨어지고 오늘 다시 관세 이슈 터져가지고 발표 나면서 1,470원대 찍었지만은 다시 이제 1,464원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환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여기서 밀려도 이제 크게 밀릴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만 이제 내일이 선거잖아요. 근데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제 외국인들은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 우리 시장 얘기를 이제 해보게 되면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2% 넘게 급락을 했다가
막판에는 0.7% 정도 해서 상당히 한 3분의 1 정도로 낙폭을 대폭 줄이면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관세 리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소화가 다 돼 간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일단 주변 국가 상황을 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2.7로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크게 데미지를 받지는 않았고 그래서 심천이 마이너스 1.5 정도 됐고 그다음에 홍콩이 2% 정도 빠지는 걸로 됐고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유로존 쪽에서 뭐 독일이라든지 유로스탁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5%에서 7% 내외 이 정도 이제 마이너스 지금 나오고 있고 나스닥 선물은 3.5%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좀 줬는데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이 그 아침에 이제 매도 클라이맥스가 나왔을 때 그것 좀 싸게 사겠다라는 수요가 굉장히 꽤 많이 들어왔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보신다고 그러면은 그 최근에 지금 고객 예탁금이 59조 5천억까지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요 자체는 주가가 좀 싸지면은 사겠다라는 대기 수요가 지금 그만큼 그렇죠. 많이 늘어났다는 네, 거고 네. 이 59조 5천억은 최근 6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연기금이 한 2,700억 정도를 갖다 매수해주면서 맞습니다. 네. 증시를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기대했었던 부분들은 결국 우리의 경쟁자가 누구냐를 놓고 봤을 때 중국하고 일본이 주 경쟁자로 이제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제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맞아도 상대적으로 좀 덜 피해를 보는 거고 오히려 또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도 좀 일정 부분 작용이 됐던 것 같고요. 거기에다 오늘 옵션 만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은 외국인들이 그 밴드 하단을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됐을 경우는 자기네들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도 그걸 조절을 하는데 선물, 현물 다 매도를 했는데 미니 선물 쪽을 통해 가지고 좀 환율을 좀 지수를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막판에 이제 일본 증시가 3.4% 내외에 갔다가 2.7%에 끝나는 걸 확인하면서 바로 우리 증시도 막판 종가에 좀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나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장이 아침에 이제 오전에 2% 이상 이렇게 빠질 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좀 들어왔다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스마트 머니도 있을 거고 또는 관세 자체가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럼 관세 리스크는 해지가 됐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내일 선고 그 정도니까 그럼 현재 정도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의 가장 큰 변수들 뭐 공매도 재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된 거니까 이제는 저가 매수에 본격적으로 나서도 될 것 같다. 또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히려 미국보다는 올해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이제 한국 시장이 저가 매수를 이제 한번 해볼 만한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빠지면은 사겠다라는 대기 매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고객 예탁금 말씀하신 거 그게 봤을 이제 때 굉장히 크게 들어왔던 거고 그 자금들은 최근에 들어올 때 보면 이제 고객 예탁금 늘어나는 숫자를 보게 되면 조 단위로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들은 주로 이제 큰 주식들 우리나라 대표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매수를 하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PBR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PBR 밸류가 0.86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PER은 사실은 뭐 관세 맞고 하면은 뭐 여기서 더 좋아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 보면 PBR로 봤을 때는 0.8배가 2,400 정도 되니까 2,400 정도 같은 경우는 거의 락바텀 정말로 돌발적인 어떤 글로벌 크러쉬라든지 문제가 생기지만 않는다면은 그 정도는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시장을 좀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바닥 찍고 돌아섰기 때문에 내일부터 무조건 사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 반응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오늘 발표해 놓고 내일부터 자 이제부터 또 어디가 우리한테 연락을 했었고 어디가 아름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내일 또 바로 발표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주말 지나가면서부터 저는 그 부분이 다음 주부터는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뭐 바로 세게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좀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 물론 내일 헌재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방향이 또 좀 강하게 좀 배팅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강하게 베팅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저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은 지금부터는 그 헌재 판결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끝이 난다라는 개념으로만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곧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우리의 관세 리스크라든지 어떤 경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실 이게 투자자의 판단이긴 합니다. 이사님께서 이제 투자 전략을 짜실 때 뭐 소위 말하는 투자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만 뭐 손님들로 고객들로 계신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에서 이제 말씀하신다고 봤을 때 이사님의 전체적인 현재 스탠스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래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군요. 어저께도 주식을 좀 샀고요. 네. 오늘도 주식을 좀 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사는 걸 갖다가 현금 있다고 해서 베팅을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분할해서 사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게 모든 게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바로 2,800, 2,900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풀베팅을 하는 게 맞겠지만, 네. 조금의 좀 기간 조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봤을 때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중간중간 출렁출렁 할 가능성이 그렇겠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럴 때 보셔가지고 그때 상황하고 맞물려가지고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이 나올 상황이 아니다 판단이 되면 그때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참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할 때 이성적으로 보면은 뭐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그래서 리스크도 최소화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금이 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은 갖고 있는 현금 다 쏟아붓기가 참 쉬운 게 사람이잖아요. 물론 자금이 뭐 몇억, 몇십억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사실 몇천, 몇백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에 확 그냥 밀어드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풀베팅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분할해서 들어가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수 있는 방법이다. 일단 저는 지금은 매도는 아니고요. 사는 쪽으로 방향은 가져간다는 게 전제지만 그거를 지금 풀베팅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맘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분할해서 매수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네.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매수했던 섹터가 엔터하고 조선이었고요. 네. 오늘도 조선을 좀 더 샀습니다. 저는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 반도체가 조금 더 밀렸으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밀려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반도체는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를 하시지만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소위 말하는 관세 리스크나 이런 노이즈들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이거군요. 사실 오늘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오늘 가격이 싸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제가 편하게 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생각했던 예상했었던 범주까지 안 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그건 이제 지켜봤습니다. 조금 이제 좁혀서 섹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관세 충격에도 조선, 방산, 바이오, 엔터 쪽은 여전히 괜찮았고요. 선방을 했고 지금 반도체는 조금 노이즈를 조금 더 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은 조방바, 엔터 뭐 요렇게 얘네들은 그러면 주가가 조금 출렁거릴 때마다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를 하는 식으로 가면은 될까요? 저는 일단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산 같은 경우는 포트에 이제 고객님이 갖고 계신 거 일부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이제 방산은 좀 거의 지난번에 다 거의 정리를 했고 현재는 조선, 엔터 그리고 이제 바이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정도가 이제 주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사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저는 좀 조금 봐가면서 할 생각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 500만 주 이상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오늘도 지금 보면은 현물 가격은 올랐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관세 폭탄을 맞은 지역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쪽, 물론 이관신하고 상관없는 얘기겠지만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이런 쪽, 중국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이게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당장에 이제 수익성이 관세 맞으면은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삼성전자가 이제 물론 반도체를 중심으로 보는 거긴 하지만은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보자 싶어가지고 일단 반도체는 뭐 추가 매수는 안 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주 쪽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거는 이제 말씀을 그 전에도 좀 드렸지만은 확산은 시키지 않고 일단 대형주 위주로만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제 포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방산, 네. 방산이 아니라 조선 엔터,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현대차 그룹 그냥 네.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도대체 뒤통수를 맞을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여전히 좀 좋게 보시는 거군요. 뭐 지금 하루 이틀 투자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조제 공장 완공된 거 이번에 그것도 사실은 이제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요. 완공이 됐고 이제 그게 매출로 애드가 될 거고 네.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관세를 실제로 아무런 보상 없이 관세를 맞게 된다 하더라도 생각처럼 그렇게 크게 맞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엔. 그 다음에 그거는 결국 가서 시간이 해결해질 문제가 아니겠느냐. 거기다 GM하고 협업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거 아직도 진행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최종적으로 협업이 된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GM 쪽 공장 11개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 몇 개 더 차용하면은 또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만큼 미국 내에서 생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뭐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우려를 좀 극대화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맞죠.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기본 안전마진이라고 해서 연간 12,000원 정도는 일단 배당을 기본적으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저는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그 변수. 근데 이게 변수가 아니라 이제 저는 상수일 가능성이 상수가 높다고 되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놓고 봤을 때 PBR 0.5에다가 PER, 이거 PER은 지금 사실 좀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네. 어찌됐든 간에 기존의 전망치 PER 기준으로 4배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현대차라든지 모비스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이 사실상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앞서 좀 말씀을 좀 대략 다 해주셔서요. 그냥 이 마지막 질문은 그냥 이사님의 그 오랜 어떻든 이 투자 이 경험, 경력 또 이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요런 시장, 이렇게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이런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신 시장에 그거에 대한 이제 이사님의 뭐 조언 한 말씀 요걸로 오늘 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장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시장이 불편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100% 쓴다는 거는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내가 불편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너무 무리해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또 여기다 승수 효과 일으키신다고 이제 베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위치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쌀 때 주식을 좀 늘려가는 전략으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이걸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 현재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도 정하지는 못했지만 3월 달에 제가 일단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죠. 3월 내내 저도 현금 비중을 계속 올려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어쨌든 전략을 좀 세워보고 대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현금을 다 쓰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을 왕창 줄여가지고 베팅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이고 여전히 저는 이제 그 섹터의 축은 앞서 말씀드렸던 5개 섹터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시장에 네.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 결국은 이제 신법이라는 말 이게 사실은 이게 뭐랄까 알겠는데 이성적으로 알겠는데 사실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아마 여러분들께도 잘 아실 겁니다. 일단은 3월에 모셨을 때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거는 이제부터는 현금 비중을 좀 더 줄여갈 계획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좀 더 사실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시고 뭐 어떤 섹터, 그러니까 이영훈 이사님의 섹터는 이제 뭐 워낙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내 대표 우량주들이 이제 살만한 밸류다, 사기에 괜찮은 밸류다라는 말씀은 조금 더 특히 대형주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 절차를 좁히실 때 충분한 조언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사님 오늘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